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늘 웃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변할 때가 있어요.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주변 사람은 당황하죠. 멀쩡히 잘 지내다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멀쩡히 잘 지내던 게 아니에요. 상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조용히 착하게 웃기만 하던 사람이 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지, 그들이 마음속에 긋는 그 결정적 선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소중님, 평소에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화 한 번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특정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큰 싸움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보기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차가워진 이유가 뭘까요? 네, 영문을 모르니까 막 당한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싶죠. 그런데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이런 변화를 마주하면 갑자기 변했다? 차가워졌어. 사람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동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속으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나름대로 믿어보려고도 노력했던 그 시간 뒤에 나온 결과인 거예요. 그럼 그 착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겠죠. 결국에 나와 그 사람의 그 좁힐 수 없는 어떤 차이를 발견했을 거고 그 차이의 정도가 기준이 됐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되는 관계에서의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분명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거나 또는 모두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차이는 관계의 틀, 예의의 기준, 가치관인데요. 첫 번째로 관계의 틀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 기본을 정서적 교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관계란 서로의 감정, 생각, 시간,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안에서 균형 잡힌 그 주고받음이 생기고 그게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말투,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관계의 질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서로를 존중하는가가 이들의 관계 유지 기준이 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도구적 관계로 이해를 해요. 이들에게는 그 사람과의 교류는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운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관계를 판단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배경을 가졌는지 따져보고 그 기준에 따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존중해야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몇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이중성이나 강약약강의 태도로 드러나면서 엄청 잘 보여요.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요. 오직 내게 이득이 되느냐만이 관계 유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애착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애초에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신뢰나 연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게 되지 않고 이득 또는 필요에 의한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소통하게 돼요. 이런 부분의 차이를 느낀다면 멀어지는 게 답이겠죠. 두 번째는 예의의 기준인데요. 이게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상대가 나를 의도적으로 도구처럼 대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의 그 성격이나 개인적인 문화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예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 환경, 사회와 가정, 세대 차이, 소통 습관 같은 원인으로 꼭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친하다는 이유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거칠게 얘기한다거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내 사적인 영역을 아무렇지 않게 들추고 계속 질문하는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없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너무 쉽게 부탁하거나 계속 사과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고 사과를 똑바로 하지 않기도 하는 식으로 이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이 다른 경우죠. 아무리 사람이 좋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차이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너무 상처받고 피로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기본인데 여기에서 이 정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그 가치관의 차이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삶에 대한 철학, 신념, 태도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원보다는 훨씬 깊은 충돌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여기고 변화나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도 성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극도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피하려고 하고 늘 확실한 걸 택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너무 낙관적이고 모모해 보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태도들이에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국 상대가 나를 가로막거나 길을 꺾거나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한다면 관계를 개선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도를 해야 하는지, 과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다가 무력감을 느끼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내가 너무했나? 혹시 내가 회피형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죄책감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찜찜하고 죄책감 들고 혹시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계속 돌아보게 되고 심지어 미움받을 각오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면 그건 분명히 건강한 행동이에요. 진짜 잘한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이 회피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행동이 회피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감정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회피 유형은요, 감정을 피해요. 관계도 피하고 감정도 피하는 거죠. 회피형인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억압하거나 모른 척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대를 애매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두기 같지만 이 감정을 소화하고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반면에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 내리는 결정이에요. 쉽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인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문제 인식에 있어요. 회피형들은 문제를 외면해요. 감정을 외면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다라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관계를 끊는 행동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만 자신의 행동에 명확한 이유를 스스로 아는 거죠. 회피가 아니라 이 착한 사람이 관계를 정리했다는 건 그건 이미 그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기준의 다름, 그 반복되는 불쾌함을 문제로 정확히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더는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걸 견디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직면했고 방법을 찾은 거죠. 반대로 회피형은 이런 문제인식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문제를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애매하게 관계에 머무르려고 해요. 또 거리를 두더라도 주체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단 어떤 상황에 휩쓸리듯이 내려진 결과일 때가 많아요. 상대방과 내가 왜 관계를 끊었는지 스스로에게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아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거나 이 관계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명확하게 행동으로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지점을 명확히 보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주체적으로 선택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오늘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힘든 결정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매함 속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자기 감정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는 건 나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제가 직접 함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이용해서 확인해주세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심리 감정 기반 프로그램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 외에 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관계를 지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주저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면화된 수치심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내가 참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이거든요. 이것 또한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에 영상에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